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문성유, 장성철, 허양진 예비후보 3명이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3명을 확정했습니다.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 그리고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후보 공천을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천을 신청했던 김용철, 박선호, 부임춘, 정은석 등 4명은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도 문성유, 장성철, 허양진, 본선 경쟁력 순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오는 23일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수 공천 지역을 전남과 인천으로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제외돼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 3명이 중앙당 공천심사 면접을 마친 가운데 이르면 오늘 경선 후보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 50%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5일쯤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당의 도지사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심사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기존의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고유가까지 겹치다 보니 제주 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운송 단가 조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10년째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는 곽중현 씨. 최근 급등한 기름값 때문에 공사장을 돌며 콘크리트를 운송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유류비는 올랐는데 건설사에서 레미콘 납품 단가는 안 올려주고 벌어가는 게 없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해봐야 적자예요, 그냥. 레미콘 업체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송해주고 받는 단가는 1루베, 즉 1000리터당 7만 원. 하지만 최근 시멘트 원자재가 지난해보다 15%나 올랐고 유류비도 30% 넘게 폭등하면서 운송할수록 손해입니다. 이렇다 보니 레미콘 기사들은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단가가 조정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운반 단가를 보면 부가세 포함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운반 단가에 포함을 해서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제주 지역 레미콘 기사 300여 명 가운데 파업 참여 기사는 200명. 레미콘 업체들은 당장 생산한 콘크리트를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입차들이 어제 저희들도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전면 휴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레미콘 기사들의 무기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제주 지역의 건설 현장 공사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 재료인 콘크리트다 보니까 파업이 잠겨야 되면 현장에서 현장 운영 및 공기 준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공사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당분간 공사 지연과 신규 수주 중단 등 건설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국가경찰 산하의 자치경찰과 제주도청 산하의 자치경찰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한데 양측의 사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부 행복센터. 지난 2020년 설립된 이곳은 중상간 방범 치안 활동과 실종자 수색 등 주민 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다 보니 야간 시간대에 112 신고와 출동은 인근 구자파출소의 국가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경우에는 더 인원 충원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저희 주민들께서 21시 이후에는 치안 수요가 없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행복센터도 24시간 근무하며 112 신고와 출동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자치경찰단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도시공원도 자치경찰단이 전담하고 교통단속 업무도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업무 시간과 장소는 제주도가 결정하는 만큼 제주경찰청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12 신고와 출동 업무까지 맡기려면 경찰관 200여 명은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112 신고 출동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은 자치경찰단을 제주경찰청이 이중대화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내일 사무분담을 위한 업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엽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사무분담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대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봄 향기를 머금은 멍게가 본격 출하되는 시기인데요. 어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멍게가 집단 폐사하면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멍게 산지인 통영 앞바다. 양식장에서 멍게를 밧줄째 매달고 작업장으로 끌고 옵니다. 밧줄마다 울긋불긋 멍게꽃이 활짝 피던 예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5m 길이의 양식장 봉줄을 끌어올렸습니다. 탐스럽게 달려있어야 할 멍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홍합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멍게 대신 회색빛 부착 생물인 일명 유령 멍게가 밧줄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멍게가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겨울 통영굴 집단 폐사의 원인 중 하나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까지 양식장을 강타했습니다. 멍게 같은 경우는 찬바다에 잘 살 수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멍게 배사량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통영 지역 멍게 비판량은 33톤으로 평년보다 무려 86%나 급감했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 확산으로 최악의 해라던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본격 출하기인데도 멍게가 없어 미국 수출 물량도 맞추기 힘듭니다. 1차적으로 수출 물량부터 맞춰주고 국내 시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건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지 멍게 가격은 킬로그램당 19,000원 선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록적인 고수온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까지 거의 일상화된 바다의 역습이 멍게 양식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멍게가 많이 안 달리니까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 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북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그동안 고온 현상의 원인이었던 고온다습한 공기는 동쪽으로 물러나고 오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6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오후에는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남부와 동부 지역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6도, 서부와 남부 지역 1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도서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는 오전 중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풍랑경보로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직 바다에는 고온다습한 공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오늘 밤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날이 흐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신남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사업자인 녹지 측에 청문 실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는 청문 실시 열흘 전까지 사업자에게 도착하면 되는데 지난 2019년 개설 허가 취소 당시에는 청문을 거쳐 취소 결정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절반은 과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14곳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1건인 53%는 과속으로 집계됐는데 새 서귀초등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27km 초과해 시속 57km로 달리던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는 성산포항 한도교가 확장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200억 원을 들여 교량 160m와 교량 연결도로 240m 등 총 400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선 보건소의 신속 항원 검사 중단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조정되면서 일반 진료가 정상화됩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 물리치료를 비롯해 증명 발급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수단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확진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